최악의 질병에서 살아남는 법. 지금쯤 알아차렸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나는 내가 좋은 궤적에서 벗어났음을 알아차렸기에 어떻게 하면 상황을 바꿀지 알아내야 했다. 호기심 등은 나는 꼬박 1년 동안의 죽상경화증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탐구를 이어나갔다. 심장병리학과 지방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인 톰 데이스브링, 더 스나이더먼, 론 크루스를 비롯한 멘토들의 아낌없는 도움을 받아서 내가 밝혀낸 이야기는 경악스러웠다. 심장병은 가정만연한 노화와 관련 질환이지만 암이나 알츠하이머 병과도 예방하기가 더 쉽다. 우리는 심장병이 어떻게 왜 시작되고 어떤 영상으로 진행되는지를 더 꽤 많이 안다. 적상경화증과 그 진행 양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예방 도구를 얼마나 지니고 있던지 해마다 미국에서 이 병으로 죽는 사람이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으며 게다가 그들 중 다수는 돌연사한다. 우리는 전쟁에서 지고 있다. 나는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은 무엇이 이 병의 위험을 진정으로 죽이고 이 병이 어떻게 발달하고 무엇보다 이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언제 취해야 할지를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이 적어도 이런 상황에 기여한다고 본다. 나는 기존의 의학 2.0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다. 이 병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심혈관 위험을 관리하는 지침이 연구에 드는 시간은 지나치게 짧다. 우리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르디니아 섬에 남성 백세인이 많은 것은 대체로 그들이 순환계 질환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에도 사르디니아의 80에서 100세 남성의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낮다. 우리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심장병은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살인마인 뇌기사 질병 중에서 최악의 질병으로 남아있다. 나는 우리가 이런 상태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다음 몇 쪽에 걸쳐서 설득하고자 한다. 올바른 전략을 채택하고 그래서 심장병을 사망률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몸 전체에 공급되는 콜레스테롤의 약 20%는 간에 들어있다. 간은 일정의 콜레스테롤 참고 역할을 한다. 필요할 때는 세포로 내버리고 필요하지 않으면 혈액을 통해서 되돌려 받는다. 콜레스테롤은 지절에 속함으로 물에 녹지 않기에 포도당이나 나트륨처럼 일정에 녹아서 자유롭게 혈액을 타고 도내달 수가 없다. 그래서 소형 잠수함 역할을 하는 것이 지질단백질이라는 작은 공 모양의 입자를 통해서 운반되어야 하는데 LDL과 HDL이 마지막 L은 이 지질단백질을 가리킨다. 이름에서 짐작하겠지만 지질단백질은 지질 안쪽과 단백질과 겉으로의 결합체이다. 본질적으로 잠수함 역할을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단백질이다. 지질단백질은 안쪽에 담긴 물에 녹지 않는 지질들, 즉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인지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및 다른 단백질도 혈장을 통해서 물들어진 조직까지 운반한다. 지질단백질은 고밀도와 저밀도로 HDL과 LDL로 나누는 이유는 운반하는 지질과 단백질의 상대적인 비율과 관련이 있다. LDL은 지질이 더 많이 운반하는 반면에 LDL은 지질에 대한 단백질의 비율이 더 높아서 더 치밀하다. 또 이 두 지질단백질은 그리고 단백질들은 서로 종종 화합물을 교환하곤 한다. 바로 이 점이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꼬리표를 그치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는 이유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HDL이 갖고 있던 좋은 콜레스테롤을 LDL에 전달하면 이 콜레스테롤은 갑자기 나쁜 것이 될까? 답은 아니요 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운반하는 입자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각 지질단백질이 있거나 아포지방 단백질이라는 하나의 이상의 그들은 분자에 감싸여 있다. 단백질은 입자의 구조원 형성 그리고 중요한 용해성을 제공한다. HDL 입자는 A라는 분자로 감싸 있고 LDL은 ApoB라는 것에 감싸 있다. 이 구분은 사성과 같지만 사실은 죽상경화 질환의 근본 원인이다. 죽상경화증에 기여하는 모든 지단백질은 LDL뿐 아니라 다른 몇몇 종류의 지단백질은 이 ApoB 단백질 표질을 지닌다. 또 한 가지 주요 오해는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이 어떤 식으로든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생각이다. 이 넓고 단순한 견해는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이른바 나쁜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가 올라가서 동맥에 쌓인다고 본다.
마치 아침 식사를 요리할 때마다 주방 배수구에 베이컨 기름을 쏟아붓는 것처럼 말이다. 머지않아 싱크대의 배수가 꽉 막히지 않겠는가? 특히 1968년 미국 심장협회는 달걀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으므로 심장병을 일으킨다고 꼭 집어서 선언했다. 그 뒤로 달걀은 수십 년 동안에 영양학적으로 연옥에 갇혀 있었다. 음식의 콜레스테롤이 심장병과 별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무수히 발표되었음에도 그랬다.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죽상경화증을 일으키는 지단백질의 혈중 농도가 증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항문으로 그대로 배설된다. 우리 혈액을 타고 들어오는 콜레스테롤 대다수는 사실 우리 자신의 세포가 생산한 것들이라. 그럼에도 미국 식생활 예측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줄이라고 수십 년 동안 경고를 계속했고 식품 포장지마다 콜레스테롤 내용이 여러 계속 적혀 있다. 포화지방이 심장병의 원인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 엔젤 키스조차 그런 주장이 헛소리임을 알고 있었다. 엔젤 키스도 알고 있는 걸로. 엔젤 키스도 알고 있었다. 자, 음식의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대부분은 항문으로 그대로 배설이 된다. 우리 혈액을 타고 들어오는 콜레스테롤 대다수는 사실 우리 자신의 세포가 생산한 것들이. 그럼에도 포화지방이 심장병의 원인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인물은 저면 엔젤 키스. 그가 이 시간 먼저 집은 콜레스테롤과 적상경화제 기초연구소에서 상당수가 토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토끼는 먹이던 콜레스테롤 혈액으로 흡수하고 이 콜레스테롤이 적상경화가를 형성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는 점이었다. 사람도 음식의 콜레스테롤을 그렇게 쉽게 흡수한다고 가정한 것이 바로 오리였다. 퀴슨의 1997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음식의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콜레스테롤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는 사실을 줄곧 알고 있었죠. 우리가 닭이나 토끼가 아니라면 음식의 콜레스테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거의 20년이 더 지난 뒤 2015년에 미국 정부의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는 자문위원회는 마침내 콜레스테롤은 가소비를 걱정할 영양소가 아니다라고 물러섰다. 이렇게 결정이 나니까 기뻤다. 우리가 맞서야 할 마지막 속설은 심혈관 질환이 주로 노년층에 나타나며 따라서 20대나 30대 더 나아가서 40대는 예방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개념이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2014년 델러스 공항에서 식사를 할 때 앨런 스나이더먼이 툭 던진 퀴즈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65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몇 %가 심근경색을 겪는지 아나? 나는 넣을 것이라고 4명 중에서 1명이라고 추정했지만 너무 낮게 잡았다. 65세 이전에 심근경색, 뇌졸중, 스텐트나 다른 어떤 이식수술 등 온갖 급성 심혈관 질환 사건을 겪은 사람이 남성은 꼬박 절반 그리고 여성은 3분의 1이었다. 이런 일을 겪은 남성 중에서 4분의 1은 54세 이전에 겪었다. 그러나 이런 사건 자체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듯 보일지라도 이 문제는 여러 해 동안에 숨어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적상경화증은 서서히 은밀하게 진행되는 병이며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이유다. 이런 사건의 위험은 생애 후반기에 급증한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는 이 사건의 토대를 이루는 과정이 청소년기 말에 심지어 10대 초반에 시작된다고 믿는다. 이 위험은 평생에 걸쳐 누적되며 시간이 핵심 요인이다. 따라서 심장병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려고 시도하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LDL 입자가 나쁜 진짜 요인은 아포비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사무실에 있을 때 나는 대개 책상 위를 말끔히 비워놓고 내었지만 늘 놓여있는 책이 한 권 있었다. 하버드 시스터 리거슨 적상경화증의 진행과 대응도해였다.
결코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하겠지만 심일관 병력 분야에서는 전설적인 책이다. 동맥이 병터 형성되고 발달하고 파열하는 서로 엉키치는 사진들이 잔뜩 실려 있어서 내 환자들에게 이 병의 심각성을 알린 데도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되어준다. 모두 죽은 사람들의 동맥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중에는 20대와 30대도 많았다. 이 책을 펼쳐가면서 나는 흥미로운 한편으로 섬뜩한 이야기를 상세히 풀어놓는다. 이야기를 끝낼 때쯤이면 환자들은 마치 자신의 죽음을 기록한 책자를 막 훑은 양 얼굴이 혈속해져 있곤 했다. 완벽한 비유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죽상 경화를 일종의 사건 현장이라고 생각한다. 다소 부서지고 치밀한 흔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거리에 있다고 하자 거리는 혈관을 나타낸다. 그리고 거리를 따라서 집들이 쭉 늘어서 있다. 바로 동맥벽이다. 집 앞쪽 울타리는 내 비에 해당한다. 우리의 동맥과 정맥뿐 아니라 콩과 같은 조직에서 안쪽 경계선을 만드는 섬세하면서도 중요한 조직충이다. 단 한 층의 세포로 이루어진 내 피는 혈액이 흐르는 통로에 해당하는 혈관 속 공간과 동맥벽을 구분하는 반투과성 장벽 역할을 한다. 물질과 영양소, 백혈과 혈류를 드나드는 양성을 조절한다. 전해질과 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도 돕는다. 내 피에 문제가 생기면 부종과 종장이 생길 수 있고 내 피가 하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은 팽창하거나 수축함으로써 혈류의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산화질소를 통해서 조절된다. 마지막으로 내 피는 혈액 응고 과정을 조절한다. 실수로 어딘가 베인다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정이다. 그러니 내 피는 아주 중요한 구조다. 이 거리는 아주 바쁘다. 혈구의 지혈동맥질과 혈장을 비롯해서 우리 순환계가 운반하는 모든 것이 내 피를 스치면서 끊임없이 흐른다. 이 과정에서 콜레스테롤을 담은 지단백질 분자 중에서 일부는 이 내 피 장벽을 뚫고 내 피의 공간 비어지면 혈관 비난도로 침투하기 마련이다. 잠시 들리는 선인처럼 들어왔다가 다시 떠나기 때문에 대개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HDL 입자가 대체로 이렇게 한다. ApoA와 결합한 LDL 입자는 HDL 입자는 내 피 장벽 안팎으로 쉽게 통과해 오갈 수 있다. 반면에 ApoB와 결합한 LDL 비롯해서 입자들은 들어갔다가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이 훨씬 잦다. HDL 입자가 좋은 것이고 LDL 입자가 나쁜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운반하는 입자가 이 차이를 낳는다. 문제는 LDL 입자가 동맥벽에 틀어박힌 뒤에 산화가 일어나면서 시작된다. 그 안에 든 콜레스테롤 그리고 인지질 분자가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산소혈종 활성산소종이라는 반응성이 강한 분자와 접촉해서 변질된다는 의미다. LDL에 들어있는 지질의 산화는 적상경의 연쇄 반응 전체를 촉발한다. LDL ApoB 입자는 내 피 및 공간에 들어박혀서 산화되면 독성을 좀 띠게 된다. 이제 정정한 선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떠나기를 거부한다. 게다가 다른 LDL 친구들도 받을 점이 불러모은다. 몰려든 친구들도 많이 들어박힌 채 산화된다. 심장병의 두 최대 그 요인인 흡연과 고혈압이 내 피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흡연은 과학적으로 손상시키고 고혈압은 기계적으로 손상시키지만 내 피가 손상되는 결과는 동일하다. 이런 손상을 이후에는 LDL이 더욱더 들어박히게 된다. 산화한 LDL이 축적될수록 내 피는 더욱더 손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LDL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핵심 요소는 시간이 흐르면서 ApoB 표지가 달린 입자들에 노출되는 것이다. ApoB 표지가 달린 LDL뿐만 아니라 불LDL을 비롯한 다른 입자들이 혈액에 더 많이 들어있을수록 그 중에서 일부가 내 피 안으로 침투해 달라붙을 위험이 더 커진다. 그리비로 들어가서 콜레스테롤 1톤이 트럭 4대에 실려서 운반된다고 상상해보자. 여기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꽤 낮다. 그러나 같은 양의 콜레스테롤이 내가 사는 오스틴 같은 도시에서 잔뜩 몰려다니는 공유 전동키 고도 500대에 나뉘어서 운반된다면 대단한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위험의 진정한 범위를 헤아리면 혈액의 ApoB 입자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수치가 ApoB 입자가 운반하는 콜레스테롤의 총량보다 훨씬 더 관련이 깊다. 건강한 심장동맥을 고농도의 ApoB 입자에 충분히 오랜 시간 노출시키면 일정 양의 VLDL이 내 피 및 공간에 들어박혀서 산화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들러붙어서 덩어리나 응집체가 된다.
이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피는 119의 생막 버전에 해당하는 신호를 보내어 침입자를 처리하는 단위급이라는 특수한 면역세포를 현장으로 부른다. 그 다음에 결국 일정인 단위급은 내피 및 공간으로 들어가서 대식세포로 변한다. 비디오 게임 핑맨에 비교하거나는 더 크고 흑의적인 면역세포, 말 그대로 커다란 보식자 같은 이 세포를 뭉쳤다가 은하 선한 LDL을 먹어치워서 동맥벽에서 제거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대식세포가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먹으면 팽팽하게 부풀어서 거품세포가 된다. 현미경으로 보면 거품이나 비눗물 방울로 뒤덮인 뇌다귀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거품세포들은 충분히 많이 모이면 일종의 지방 물질 무늬를 만든다. 말 그대로 지방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무늬다. 부검 때 심장동맥을 가르면 맨눈으로도 볼 수 있다. 지방줄 무늬는 죽상경화판의 전구체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15세 이상이라면 이미 동맥에 이런 것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 그렇다. 50세가 아니라 35세다. 이 과정은 평생에 걸쳐서 진행되면 아주 일찍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고, 자살, 비심일 관계의 은인으로 사망한 젊은이들을 부검한 자를 보면 16에서 20세 사망자의 3분의 1은 이미 심장 동맥의 죽상경화 병태나 죽상경화관이 형성되어 있었다. 10대 때 벌써 생긴 것이다. 이 젊은이들의 심근경색을 일으켜 같지는 않다. 죽상경화 과정은 아주 느리게 진행이 된다. 어느 정도는 HL의 작용 덕분이다. HL의 입자는 거품세포와 지방물 줄무늬가 있는 사건 현장에 도착하면 탈취라는 과정을 통해서 대식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을 빨아들일 수 있다. 그런 뒤에 내피증을 통과해서 인류로 빠져나가서 이 과다 콜레스테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간을 비롯한 조직들로 전달이 된다. 이러한 콜레스테롤 유출 과정에서 하는 역할 덕분에 HL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하는 일이 이것만은 아니다. 더 새로운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HL은 동맥 내표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고 일종의 동맥 산화 방지체처럼 LDL의 산화를 증하거나 중단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포함해서 죽상경화를 막는 여러 기능을 한다. HL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LDL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다. LDL 입자의 콜레스테롤 함량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LDL-C라고 한다. LDL-C는 LDL 생물학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불완전하지만 꽤 간단한 대일이 지표다. 많은 연구가 LDL-C와 급성 발작 사건 위험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혈액검 사태에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준의 HDL-C는 전반적인 위험 양상에 관해서 실제로 알려주는 것이 그리 많지가 않다. 위험한 HDL-C가 100분 위수 약 80까지 오르면 줄어드는 듯하다. 그러나 특수한 약물처럼 그냥 무작정 H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이는 방식은 심혈관 위험을 전혀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한 약물처럼 그냥 무작정 H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이는 방식은 심혈관 위험을 전혀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은 HDL 입자의 기능성을 높이는 것인 듯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전혀 모른다. HDL은 100세인이 평균보다도 20년 뒤에 심장병에 걸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두드러진 정석 유전자 중에서 3가지 ApoC-TP, ApoC3는 콜레스테롤 운반과 처리에 관여하는 것들임에 명심하자. 그리고 100세인만이 아니라 내 환자 중에는 치질환 백신을 검사 결과로는 LDL-C와 ApoB 수치가 매우 높아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듯하지만은 다른 모든 척도 습기화 지수, CT, 혈관 조영술, 질병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이유를 흡족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우리가 심혈관 질환을 약물로 치료하는 쪽으로 더 발전을 이루려면 HDL을 더 잘 이해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나는 강하게 느낀다.
음흠.